자, 이제 완전한 봄 날씨죠? 예, 이제 봄이 왔으니까 힘내야죠. 어저께 경칩도 지났어요. 예, 깨구락지도 이제 겨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예, 오늘도 힘내서 최선을 다하자.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서 간단하게만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을 보고 있죠? 도시군, 무슨 게? 관리계. 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의 계획 및 융에 관한 법률 시험 문제 몇 문제 나는데 12문제 나거든요. 12문제 중에 이쪽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전체 파트에서 몇 문제 나는지 아십니까? 대략 7문제 정도 난다 그랬습니다. 거의 반이 넘습니다. 12문제 중에 7개니까 상당히 비중이 높죠.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었죠? 우리 하나씩 정리해 보면, 크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라는 게 용어가 뭐더냐? 정의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 구역을 내서 자기 관할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자라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죠. 즉 자기의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자기의 관할 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두 번째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해가지고 수립하는 뭐가 있었죠?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립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보자 그랬었습니까? 우리 5가지로 나눠서 보자 그랬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3가지를 어디다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걸 다른 거로 변경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고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 관리계라는 걸 수립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걸 변경하라.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뭐가 나온다 했죠? 기반시설을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거.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즉 우리 집 앞에 이번에 도로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때 수립하는 그 계획은 그냥 막연한 겁니까? 구체적인 실천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거다 그랬죠. 막연하게 수립하면 그거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짜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면 그건 무슨 계획이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때 도로를 무슨 시설이라 부른다?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라? 도시군 관리 결정하라. 그게 우리 집 앞에 뭐 낸다고? 도로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다. 이걸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부동산 공법적으로 표현하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야. 우리 집 앞에 도로 낸다고 계획이 수립됐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표현하라. 우리 집 앞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결정되었다 해도 좋고 결정고시되었다 해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말해야 어떻게 말하는 거다? 부동산 공법적인 전문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알아들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아도 돼. 시험만 붙으면 되니까. 하여튼 용어는 그렇게 쓴단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사업. 마곡지구에다 신도시 만들고 싶다? 신도시 만들겠다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거기서 신도시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할까? 아니요. 우리 요 지역에다 뭐 하고 싶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란 무슨 사업? 정비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싶으면 먼저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계획부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결정 고시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라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되더라.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라 이 뜻이죠. 마지막 5번째, 특정 지구에다가 뭐 하려고? 특정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뭐라 부르죠? 하나의 단위로 해서 특정 지구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걸 뭐라 부른다? 하나의 단위로 해서 거기서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해야 되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즉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왜 지정했다? 그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럼 지구 단위 수립되면 그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과 다르게 개발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에서 지정해야 되고 그 안에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것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용기도 있어야 뭐 할 수 한다고 그랬죠?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이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내용을 구경하려고 이제 다시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수립 내용, 수립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래? 수립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크게 뭐로 나눠진다 그랬죠? 둘로 나눠진다 그랬어. 초안을 작성하는 무슨 절차가 있고 입안이라는 초안을 작성하는 걸 입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입안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을 확정짓는 무슨 절차가 있다? 결정 절차가 있더라. 이건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크게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입안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누가 입안하지? 당연히 입안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누가 입안하죠? 자기 관할구에서는 지가 입안해야 되죠. 우리 관할구역을 아까 어떻게 자기 정의에서는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을 원칙이요. 인접한 관할구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원칙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다 그랬죠. 그럼 자기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한 이 계획은 누가 입안할까? 자기 관할구역에 장이 입안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건 누가 해야 돼? 서울특별시장이 하죠. 그러려고 우리가 그 새끼 뽑아놨지. 뭐 그 새끼 맨날 돈 벌으라고 우리가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 그죠? 엉뚱한 짓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입안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악의 장들이 입안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항상 관악의 장만 입안할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최고대빵이 누구도 한다 그랬어. 국장도 지가 입안한 게 없고 거기 관악의 장에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시장 군수 위에 있는 자 누구죠? 도지사. 시장 군수에 도지사 있어. 이 사람은 여기 원칙적인 관악의 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대빵인 국장하고 안 들어가는 도지사 두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그렇게 했어서 그러면 이때 입안권자들한테 또 뭐 하는 게 있었죠? 우리 동네 여기다가 뭐 좀 만들어주세요.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주세요. 등등 몇 가지는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 입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입안에 제안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10번 시험 문제 보면 몇 번 나온다 그랬죠? 9번. 거의 90% 이상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군법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야.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에 시험 문제가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 0순위니까 또 일부 최근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원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거든. 그래서 몇 가지만 입안 제한할 수 있었죠? 종전에는 4가지만 입안 제한할 수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죠? 기, 지, 산, 대. 종전에는 이렇게 4가지였었거든. 근데 이번에 최근에 뭐가 들어왔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좀 해주세요. 변경 좀 해주세요. 그 안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그것 좀 변경해 주세요. 라고 그것도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 해 주세요. 산업, 유통, 개발진 인지구 지정 좀 해주세요. 변경 좀 해주세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것도 지정하거나 수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지산 대입.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세요. 기지산에서 뭐 한다 했죠? 대입 시험 공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고시 공부만 산에 가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대입 시험 공부도 어디 가서 하는데 기지산이라는 산에 들어간대. 이 기지산이 무슨 산이야? 기지가 번뜩이는 산이라 그랬어요. 기지라는 게 뭐죠? 참 제 머리가 이렇게 순발력이 잘 돌아가고 막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기지가 번뜩인다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라 뜻이야. 그러니까 그 기지산에 가서 뭐 한답니까? 대입 시험 공부를 한다. 기지산, 대입. 요게 5가지가 입안 제한 사유로 이번에 새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련된 게 추가되었다. 이게 핵심이야. 그때 이 안에서 입안 제한하려면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동의서 받아가야 돼. 도로 만들고 싶어? 그럼 해당 토지 면적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들은 3분의 2, 기사, 나이 그 정도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야 된다 그랬었죠? 이런 입안에 제한에 관한 건 시험 문제 영순이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입안하려면 입안권자가 어떤 절차를 거칠까? 입안 절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건 그냥 지금은 아직 안 해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기주지입 이렇게 하는데 요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뭐 이런 걸 원칙적으로는 거쳐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걸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쪼로록 있더라. 애우기에는 너무 벅찬 당신인데 그래도 뭐 해야 된다? 시험 문제 3, 4년에 한 복거라지로 나니까 나중에 해보자. 아직은 애운다 안 했어. 너무 분량이 많아요. 지금 애우기에는. 어쨌든 기초조사할 때 몇 가지 검토하는 게 있더라.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제 입안이 끝났습니다. 그럼 입안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하러 가죠? 결정하러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올까? 결정권자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결정권자는요. 중간대빵이라 그랬습니다. 중간대빵이 누구죠? 시도지사. 최고대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최고대빵. 국장. 그 밑에 시도사.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알아야 돼요. 최고대빵, 국장. 중간대빵, 시도사. 쫄따고대빵,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게 밑으로 한 단씩 내려가는 거야. 자, 그때 중간대빵인 시도사가 원래는 결정권자인데 우리 쫄따고대빵 중에서 그래도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이 하나 있었죠? 뭐라 부른다? 대도시장. 걔는 누구랑 맞먹는다? 도지사와 맞먹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장, 이자가 결정권자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얼마 되니까 50만 명 이상 되니까 그 사람은 지가 직접 결정하지 도지사한테 갖고 올라가서 이거 결정해 주세요. 승인 안 한다. 따라서 이때 대도시장도 지가 결정권자다.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적으로 누구도 있었어? 최고대빵, 국장,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하는 거 하나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해수장이 결정하는 거. 수산자 들어가는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 용도구역 중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 이따가 다시 나와. 그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은 해양수산부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원래 대도시간이 시장하고 군수는요. 이반권만 가져. 대도시간이 시장하고 군수는 도시군 관리 이반만 할 수 있어. 결정권은 지가 못합니다. 왜? 우리 집 초등학교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2학년 딸내미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걔가 결정권은 못 줘. 갖고 와봐. 엄마가 봐줄게. 누구한테 올라가야 된다? 이때 엄마가 누구죠? 엄마가 시도사, 엄마가 도지사야? 엄마가 국장이야? 왜 시도사라고 그래? 시장 군수 위에 있는 자 그래서 시장 군수 위에는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지. 어떻게 시도사가 있어? 서울특별시장 밑에 누가 있죠? 구청장밖에 없어. 거기 무슨 놈의 시장 군수가 어디 있어? 서울에 무슨 군수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헷갈리지 마세요. 시도지사 말하면 몇 명을 말한다고 했죠? 5명.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을 뭐라고 한다? 시도지사.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시장 군수만 보고 있거든. 그럼 시장 군수 위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도지사,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 과천시장, 경기도 연천군수, 가평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있다 그랬죠? 바로 시장 군수 위에 도지사가 있다. 이래야 되지. 시도지사가 있다 그러면 저 돌아버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어디 가서 박후선 때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했다가는 저 할복자살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아셨죠? 시장 군수 위에 누가 있다? 도지사가 있다. 그렇잖아. 그러면 대도시간이 시장하고 군수는요. 이반권밖에 없어.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 수준으로 보니까. 아까 대도시장은 지가 뭐죠? 결정권자야. 대도시장은 지도 결정권자가 돼. 그런데 대도시간이 시장하고 군수는 여기 결정권자에 안 들어있습니다. 누구만 들어있다? 이반권자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들이 반한 건 지들이 결정한다? 초등학교 2학년 딸내미가 결정합니까? 아니야. 갖고 와야 돼. 엄마한테 갖고 와서 엄마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래도 될까? 라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엄마가 검토하고 알았어. 그렇게 하자. 누가 결정하죠? 엄마가 결정합니다. 그 누구야?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도시간인 시장하고 군수는 이방권만 있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도지사한테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그 쫄따구인 시장하고 군수 있죠? 얘들이 지들이 직접 결정하는 사유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것만은 기억하라 그랬었죠. 어떤 거? 시장군수 자기가 입안한 뭐가 있었어? 요거 지자 어디 갔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 지구단위 수립변경. 누가 입안했습니까? 시장군수 지들이 입안했답니다. 결정권 누가 갖는다? 시장군수. 그건 지들이 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만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라.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거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결정권자. 그럼 결정하려면 무슨 절차가 있어야 돼? 결정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 절차는요. 제일 먼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위원회장하고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뭐했다? 결정고시하였다. 이게 결정고시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점 맞다서 협심결. 그래서 이반 절차는 기주지입, 결정 절차는 협심결. 그래서 기주지입, 협심결. 아직은 속에 있는 내용 외우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머리 돌아버려.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니야. 나중에 외워야 돼. 근데 지금 외우기에는 용량이 너무 커요. 지금 외우면 전체적인 흐름이 다 깨져버려. 그러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외우지 말고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던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 추가된다. 뭐가 추가되죠?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다냐? 이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결정 고시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효과라는 게 없어요. 자, 원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머리자 맞따서 어떻게 썼죠? 공, 지, 승, 송, 공, 열 이렇게 썼어요. 원래. 그래서 이것도 아직 외울 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 공청회만 내가 정리하라고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 듣고 승인받으러 가고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여기는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한다 했죠? 기, 공, 지, 그 다음에 갈라진다 그래서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건 기공지 확승 송공열.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공청개최하고 이건 지방의회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로 둘로 나눠서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확정 절차로 가고 쫄따구인 시장군수들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라. 그래서 알려진다 그랬죠? 그래갖고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키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기공지승 송공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공지 확승 송공열, 확승 송공열 이렇게 있는 거야.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주지입 협심결, 기주지입 협심결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암기하라.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안 해도 좋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은 공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고. 그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고시한다고 되어 있죠. 공고와 고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원래 이것까지는 우리 시험 문제 나는 건 아니야.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왜 다르니까. 여기는 공고라고 해놓고 이거는 고시라 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이건 행정법적인 이론인데 공고라고 하는 거나 고시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아셨죠? 마스크를 깜빡 까먹고 90살을 쓰고 들어왔어. 숨이 차가 힘들다. 원래 마스크 별도로 그죠? 보건님 마스크? 예, 그거 쓰고 강의하는데 원 상태 그대로 그냥 쓰고 가가지고 숨이 좀 찬다. 자, 한 시간은 그냥 가자. 자, 여기 공고와 고시는 둘 다 공통점 뭐 한단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여기서는 공통점입니다. 공고나 고시나 같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다 뜻이야. 반면에 공고는요, 널리 알리긴 알리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너희들 알고 있어라 라는 정도입니다. 너희들에게 아직 직접적 효력은 미치잖아.
이건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라 그랬죠?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할 때는 뭘 한다? 공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몰랐다가는 너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따라서 잘 알고 있어라. 이거 함부로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건 뭘 한다? 그건 고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고나 고시나 알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공고는 그냥 사람들에게 아는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니들 알고 있어. 변화가 없어. 근데 밑에 거 고시는 고시가 된 후에는 여러분들 함부로 못합니다. 그 계획대로 따라줘야 돼. 그 계획대로 따라줘야 돼. 그런 거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고시라고 하더라. 이 정도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원장님이 가지고 오셨어. 고맙습니다. 또 원장님이 또 센스 있게 독과사에 딱 가져오셨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숨쉬기가 쉬운가? 자, 이어서 나가요. 자, 하여튼 공고는 사람들에게 알리되 참고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 두고 있어라. 너희들에게 불이익은 없어. 이거 위반한다고 해서 이대로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고시는 반드시 고시한 거대로 따라줘야 되지. 이거에 위반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뭘 한다? 고시라고 한다. 결국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었었고 이거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니까 고시라고 쓸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거는요. 법에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 그렇지 모든 법이 그렇게 공고와 고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썼을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법을 수많은 법을 봤잖아요. 그 법들 보면 어떤 때는 고시라고 써야 될 걸 공고라고 쓰고 어떤 때는 공고라고 써야 될 걸 고시라고 쓰고 지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만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정비사 거기도 옛날에는 공고라고 썼던 걸 몇 년 전에 고시라고 말을 바꾼 게 있어. 그거는 공고는 그냥 알린다 천이죠. 고시는 너희들에게 직접 효력이 간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부터 효력이 미치는 거였었어. 근데 공고라고 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고시라고 바꿔버리더라고. 그거는 정확하게 수정한 게 맞습니다. 근데 모든 법이 그렇게 다 고쳐진 게 아니야. 그냥 지들 멋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쓴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왜 공고고 여기는 왜 고시입니까? 공고라고 썼으니까 공고고 고시라고 썼으니까 고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 행정법적으로 굳이 따질 필요는 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죠. 자, 그럼 효과로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효과를 보도록 합니다. 자, 효과 봤더니 무슨 말이더냐? 첫째,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아까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효력 발생에 관한 게 없어요. 왜요? 그냥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계획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너희들에게 구속력을 갖느냐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대로 너희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구속이거든. 근데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렇게 구속하는 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으니까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고하면 그때부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 계획이 수립된 그 지역 안에서는 이 계획대로 따라줘야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효력 발생식이죠. 언제부터 했을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아니랍니다. 여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로 정한답니까? 일반 상업적이란 이게 일반 상업적이 뭐죠? 한마디로 용도지역. 오늘 진도 나갈 용도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상업적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일반 상업적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다. 자, 오늘 도시군 관리구로 여기가 무슨 지역이랍니까?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결정 고시했답니다. 오늘부터 일반 상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지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규모로만 건물 지어야 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고시됐다고 해서 오늘부터 일반 상업지역을 적용해서 건물도 일반 상업지역에서 짓는 건물이 있고 못 짓는 건물이 있겠죠? 일반 상업지역 건축물만 지어야 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고시했다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오늘 고시된 줄. 그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여기 계획이 수립됐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일반 상업적인 줄, 이제 바뀐 줄도 모르고 일반 상업적에서 못 짓는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 따라서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단다? 고시된 날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니까? 지형도면이라는 걸 고시하랍니다. 그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날부터 여기는 무슨죠? 일반 상업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했다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지형도면이라는 걸 고시하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됐어. 그럼 지형도면은 뭘까? 이거예요. 이게 지형도면이에요. 지형도면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이거 한 필지들이야. 여기 뭐 네모친 것들 뭐 이렇게 모양새가 하나씩 나 그려져 있죠? 이걸 우리 지적도라고 합니다. 우리 지적도 배우셨죠? 그럼 지적도에는 뭐가 부여됩니까? 지번이 부여돼. 그래서 여기 시커멓게 좀 뭔가 이렇게 들었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지번이야. 그래서 지적도로 다 그려놓고 거기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도가 있는 지번에다가 뭐까지 있더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선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등고선. 등자는 같을 등자야. 고자는 높을 고자입니다. 선은 선서자죠. 즉 같은 높이의 선, 이걸 등고선이라 그래. 그럼 여기는 등고선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다? 여기는 20m래. 그 다음에 25m, 그 다음에 30m, 35m, 40m, 45m, 50m 이런 식으로 선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야. 이게 더 높아져. 이쪽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 등고선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파르다는 뜻이고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높이가 10m 올라가. 근데 바로 수직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5m하고 10m 사이가 바짝 붙어버리겠지. 근데 평탄하면 한참 이렇게 가가지고 5m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맞지? 등고선이라는 건 높이를 그린 선인데 이런 게 그려진 이렇게 그리는 걸 뭐란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고 하고 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일반 상업적 전개 어디란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 상업적이야 라고 고시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몰라도 일반 상업적 원래 고시할 때 어떻게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반 상업적이라고 고시할 때요. 어떻게 고시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무슨 동이죠? 화곡동. 그럼 화곡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가 뭐로다 고시되었다? 여기가 일반 상업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되었다라고 그렇게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고시할 때 이번에 일반 상업적으로 지든지요 어딘지 고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로 고시한다? 지번으로 고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번으로다가 화곡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지번으로다 고시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지번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번만 갖고는 어딘지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여기다가 그림으로 그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도에다 표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만 보면 알 수 있어? 지번 몰라도 아 여기 산자락이 끝나는 데서 저쪽 주유소 옆을 해서 학교 옆을 해서 저쪽 시청 뒤로 해가지고 여기 시청이 아니다. 구청이다. 구청 뒤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무슨 지역이다? 일반 상업적으로 진됐구나. 지번을 몰라도 이 지형도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이게 고시돼야 그날부터 여기는 무슨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상업적에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저기서 건축물 짓는 건 무슨 건축물만 지어야 돼? 일반 상업적에서 허용되는 건물만 지어야 되지. 그 전 거 용도적 전에 그거로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까? 고시한 날의 다음 날입니까? 예, 우리 공법에서 제일 돌아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만 날의 다음 날, 뭐만 날의 다음 날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하고 다음 날짜가 안 들어가는 거하고 따지고 보면 며칠 차인데 하루 차인데 우리가 볼 때 하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놈의 하루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현문제에서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음 날 들어가면 틀려버린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냈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도시군 관리의 결정 고시한 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리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일반 상업적으로 돼 있었죠. 여기 무슨 적이야? 일반 상업적 정됐습니다. 그럼 일반 상업적에서 질 수 있는 건축만 져야 되죠? 그 중에 일반 상업적에서 뭘 질 수 있으냐? 숙박시설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러브호텔이 LH거든요. 요새 문제되고 있는 거기가 똑같아, 그죠? 러브호텔 맞잖아.
LH. 그래요. 이놈의 러브호텔을 여기다 지으려고 한답니다. 자, 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일반 상업정안에서는 러브호텔 짓는다 못 짓는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반 상업지역 있는데 뒷골목에 가봐. 숙박시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러브호텔을 질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런데 호텔을 질 수 있는데 숙박시설을 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더냐? 일반 상업지역은 이 용도지역이 이번에 뭐로 바뀌었어? 준주절은 용도적으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아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만 도시군 관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로 한다 그랬었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에 수립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여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준주거지역에서는 러브호텔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져요. 주거지역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은 안 됩니다. 다만 간이 숙박시설, 우리 뭐라 하죠? 그 사람들 잠깐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용어로 또 뭐라고 하던데 또 까먹었다. 이 연수 같은 거 알고. 저기 무슨 하우스라고 하지? 무슨 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뭐 그런 거 정도는 일부 허용돼요. 일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건 일부 준주거지역도 허용되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허용이 안 되는 게 무슨 지역이다? 주거지역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도 원칙적으로 호텔 같은 거, 그래서 그 LH 모텔 같은 거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돼 있을 때 인허가 등을 받고 뭐 착수했어. 이미 공사에 착수했어야 돼. 러브호텔 짓는 거에 이미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한참 러브호텔 짓고 있는 중인데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준주거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대요. 이게 문제되는 거야. 그러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이 러브호텔 계속 지어야 될까 때려부셔야 될까?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켜야 돼요? 때려부셔야 돼요? 의견이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지키라고 이미 얘기했지만은 나 같은 사람 뭐 할까? 무슨 소리야?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인데 러브호텔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부셔 안 돼.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랍니까? 계속 지어야 된답니다. 어떤 게 맞을까? 법에서는 계속 짓도록 이렇게 허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철거하면 보상비도 안 주면서 이건 보상비 줄 여지가 없어. 왜?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입히는 손실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강제적으로 불법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는 건데 법이 바뀌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줄 수밖에 없어. 따라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 뭐 하란 소리야? 내일 아침 신문에 납니다. 뭐라 나죠? 자살하였어 하고 납니다. 그죠? 예, 수십억 들어가지고 동사하다 말고 갑자기 부시라고 해가지고 원상복구 시키라면 이 사람은 그 수십억이라는 손해를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막대한 손해를 보죠?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죠. 따라서 이미 합법적으로 공사에 착수한 거잖아.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합법이었어요. 일반 상업적이었으니까 당연히 짓고 있었죠. 그러다 뭐로 바뀌었다? 준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도록 하자? 계속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할 건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그랬습니다. 이때 관계없이라는 건 조심할 게 그러면 이때 이미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첫째 허가받고 하는 거죠? 인허가 받고 이미 착수한 거잖아. 다시 허가를 받고 계속할 수 있다. 아니 두 번째 신고만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아니 세 번째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정답? 네, 3번입니다. 이 말뜻은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저 시청에 찾아갈 일 없어요. 구청 안 가도 돼요. 그냥 러브호텔 짓던 거 계속 짓고 나중에 뭐 받으면 된다? 예, 사용검사 받고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지. 따로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가 다시 받거나 허가받거나 신고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있더냐?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무슨 구역이 지정된답니까?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자, 우리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 중에 용도지역만 하는 게 있잖아. 아니잖아. 뭐도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 관리를 하죠. 그 중에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 우리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그것도 저 뒤에서 나오는데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그 개, 도, 시, 수, 예에서 시, 수 이거야.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부구역이란 이 구역을 이번에 어디다가 지정했습니까? 이 지역에다 시수구역이라는 걸 지정고시했습니다. 그 문제는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구역이라는 게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뭐한 사람이 있어? 인허가 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뭐한 사람이 있어? 이미 착수한 사람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 이 건축물 계속 지어야 될까 부셔야 될까 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도 뭐한다? 계속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는 해야 돼? 3월 내 신고라는 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부가 지정고시 됐죠? 그럼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몇 월 내? 3월 내에 나 지금 여기서 이러이러한 건축물 짓고 있어요 라고 뭐는 해야 된다? 3월 내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 한단다? 예, 도시군 관계 결정에 관계없이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군과로 결정하는 내용들 중에서 뭐가 될 때만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때만은 그로부터 3월 이내에 뭐는 하고 신고는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 잘라요. 자, 이제 지형도면이라는 걸 작성고시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할까? 이반권자들이 작성합니다. 왜 그럴까? 결정권자가 작성한다고 하지 않고 이반권자가 작성한대.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요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라 갈까? 성남시라고 해봐. 그럼 성남시에서는 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 성남시로 하지 말고 연천군으로 하지 뭐 그냥. 저 연천군이에요 여기. 군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천군수입니까? 경기도 도지사입니까? 연천군수가 더 지지역을 잘 알아요? 경기도 도지사가 더 잘 알아요? 물론 경기도 도지사가 모르라는 법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자보다는 자기 지역을 관할하자 자기 지역에서 훨씬 더 잘 알겠죠? 따라서 이때는 누가 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단다? 연천군수가 작성해야 되지 결정권자인 경기도 도지사 작성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지역의 위치에 어디다가 도시군관리기본 결정고시 있는지는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지도에다가도 지가 그걸 그려라. 지가 입안했잖아. 여기다가 이런 일반상업적을 지정하자. 지가 입안했죠? 그러니까 결정권자인 도지사보다는 이반권자인 연천군수가 내용을 더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한다. 결국은 누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단다? 이반권자들이 그걸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반권자 누구라 그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관악의 장들이잖아.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다 그랬죠? 국장과 도지사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 있었죠?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쫄다고.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집 딸내미라 그랬었죠?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만든 그 지형도면은 믿을만하다 못 믿겠다? 못 믿겠대요. 누구한테 가지고 와라? 엄마한테 가지고 오랍니다. 엄마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래 잘했어. 칭찬 한번 해주고 그죠? 별 한 5개 거다 붙여주고 그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도지사가 뭐 해야 됩니까? 승인이라는 걸 내주게 됐습니다. 따라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으면 그걸 누구한테 가져간다? 도지사한테 가져서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도지사는 자기가 결정권자죠? 그럼 지가 결정고시한 거 있잖아. 도시가 결정고시하죠? 집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고시한 거 있죠? 그 지가 고시한 거하고 누가 그려온 거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그려서 가져온 지형도면 있죠? 그거하고 뭐 해야 돼? 대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써있는 이게 과연 정확하게 지형도면 이렇게 그려놨는지 잘못 그린 게 없는지 둘 대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고시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한 그 내용하고 시장 군수들이 대도시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작성해서 가져온 지형도면하고 지가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더라. 그럼 며칠 내?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 그렸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꾸시키면 되죠? 야 이거 고시한 거하고 다르잖아. 다시 그려와. 바꾸시키면 되고 그렇게 제대로 그렸다? 잘했어. 며칠 내 승인 내줘야 된다? 30일 내에 승인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야.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 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있어요. 몇 년마다? 5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몇 회성 계획이라 그랬죠? 1회성 계획. 한 번만 수립하잖아. 따라서 주기적으로 그걸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만 수립하고 마는 계획이야.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기 관하구역에 미래종합청사진 서울특별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속 수립합니다. 그거 원래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험문제에서는 20년 단위로라고 나면 틀려.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그냥 시행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2020년에 수립해서 2040년. 그럼 2040년 되면 어떻게 될까? 2020년에 수립해서 2040년 돼서 또 수립했어. 그 다음에 또 2060년 돼서 또 수립하고 2080년 돼서 또 수립해. 언제까지? 서울특별시가 존재하는 한. 서울특별시의 미래종합청사진은 계속 존속해야 돼. 그래서 20년, 20년 수립해. 너무 길다 그랬죠? 따라서 중간 몇 년마다? 5년마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타당성 검토하라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 수립하고 많은 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가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반복적으로 수립하니까 중간중간에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5년마다 뭐 하는 거다? 타당성 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무슨 계획도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타당성 타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되냐? 보세요. 여기다 뭐 한다고 해서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어. 이건 정말로 하겠다는 계획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지만 여기에는 뭐가 부수되죠? 예산이 부수됩니다. 예산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도로 낼 거야 라고 계획이 둘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하죠. 따라서 도로 내겠다는 게 여기만 있을까요? 저쪽에도 있을까? 서울특별시에 도로 내겠다는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죠? 여러 군데 있을 거야, 계획은. 그런데 그 중에 어디가 급하다? 저게 급하다면 저거 먼저 하는 거고, 이건 나중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결국 뭐가 있어야 돼? 예산, 돈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올해도 안 한대, 내년도 안 한대, 후년도 안 한대, 5년 후에도 안 된대, 10년 후에도 안 된대, 20년 돼도 안 한대. 고질하는 데가 한두 군데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 부지. 여기다 학교 짓겠다고, 그 학교도 기반시설이죠? 설치한 도시군 관리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래 놓고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학교 부지로만 돼 있고 학교 안 짓고 있는 적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거야? 일찌감치 여기 개발될 걸 미리 생각하고 학교 부지야 라고 찍어놨어. 그런데 개발이 안 되고 있어. 그럼 학교 부지도 필요 없죠? 뭐 개발이 돼야 학교를 짓던지 하지. 애들도 없는데 학교 줘놓고 뭐 할 거야? 안 짓습니다. 그냥 계속 방치됩니다.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저 뒤에 이제 다시 그 이런 나오지만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도로 내기로 했던 학교 부지 만들기로 했던 거 없었던 거란다 라는 내용이 있어. 내가 나중에 볼 것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지부진 갑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한 번 더 중간중간에 뭐 해야 돼?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만든다고 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다 도로 내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도로 내겠다는 계획이 옆에다 또 이렇게 내겠다는 계획이 새로 수립돼. 왜 그랬을까? 이쪽에 개발될 걸 예정해서 도로 내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에 개발되지 않고 저쪽에 개발된대. 그럼 도로 이렇게 내야 돼? 저쪽으로 내야 돼? 이렇게 냈죠. 그럼 이 도로는 뭐 하는 거야?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럴 수 있죠?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 도로 내겠다는 게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그때는 중간마다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연 계속 만들 것인지 그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그런 걸 중간중간에 고쳐라 라는 게 뭐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걸 정비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도 들어있다. 아셨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뭐가 끝났어? 우리 여기서 보면 뭐까지 끝난 거야? 이제 여기 결정고시의 효과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뭐가 나올까?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거야. 자, 도시관을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5가지.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용자. 그럼 이 용자가 뭐라 했죠? 3가지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뭘 보자?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이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게 이렇게만 봤지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이 무엇이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할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부터 본다? 용도지역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도지역에 역시 개념이 먼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종류를 볼 것이고, 세 번째 그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어떤 절차에서 지정할 것이냐, 이거 지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지? 용도지역 결정구 시에 지정하는 거에 대한 효과로서 무슨 효과로 나타난다? 지정의 효과야. 이건 지정의 효과로서 뭐로 나타난다? 행위제한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제한? 행위제한. 그때 이 행위제한은 또 몇 가지가 있더냐? 세 가지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용도지역마다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이죠? 건축제한. 이걸 건축제한이라 그래.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두 번째, 그 각각 용도지역 안에 있는 대지 있을 거 아니야. 그 땅에다 건축물 짓는데 네 멋대로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그 대지 안에다가 너무 폭을 넓게 짓지 말라. 건축물 짓는 걸 폭을 너무 넓게 짓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 부른다? 건폐율 제한. 그 대지 안에다 건축물 짓는데 네 멋대로 쭉쭉 빵빵으로 짓지 말라.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렇게 몇 가지 행위 제한이 있다? 세 가지 행위 제한이 있더라. 사실은 용도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행위 제한이에요. 우리는요, 물론 종류는 알아야 되겠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중개업을 할 거 아니야. 종류는.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어떤 절차로 지정하지? 이건 우리가 몰라도 돼. 어차피 지정하는 새끼가 알아서 지정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그거 관여하는 거 아니잖아.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건 용도지역의 종류, 그 안에서 어떤 행위자한이 발생하지? 이건 알아야지.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죠.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럼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돼요. 설명해 줘야 되죠. 그때 건물 짓는데 건폐율은 몇 %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은 몇 % 이하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건축물을 짓면 대략 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연면적이 몇 평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 현재 여기 분양가를 봤더니 1층은 얼마로 분양하고 2층은 얼마로 분양하고 3층은 얼마로 분양하니까 아마 당신이 이걸 짓는데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고 세금은 얼마 정도 내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분양했을 때 들어올 수입은 대략 평당 얼마씩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이런 건물 지어서 팔아도 돈 되겠네요. 한번 하시렵니까? 이게 중개업자지. 뭐라 하죠? 그냥 땅 좋은 거 있으니까 사세요. 왜 좋은데요? 보세요. 좋잖아요. 왜 좋으냐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설명할 줄은 몰라.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건지 그 손익분기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떠들고 있으니 그 중개업자입니까? 그게 돌팔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 받아 처먹을 생각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건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그건 떠돌이 약장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사를 떠보니까 누가 그러대? 딱 한 번 보여줬는데 수수료 800만 원 달래요. 네, 그 기사 보면서 사람들이 중개업자를 얼마나 욕을 할까. 그죠? 한 번 부여주고 나서 그 수수료 800만 원에 그래서 대략 알아봤어. 얼마짜리일까라고 계산해봤어. 그럼 아마 9억짜리일까? 한 9억 정도 되는 걸 거야. 그 9억 전달이 중개하면 현재는 0.9% 받을 수 있거든. 그건 9억짜리 0.9니까 99, 81, 810만 원. 그래서 800만 원 달란다는 게 아마 한 9억이나 10억짜리 정도 되는 걸 중개해주면서 수수료 800 달라는가 봅니다. 딱 한 번 보았는데 수수료가 800이라니까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야? 열받는 거죠. 뭐야, 씨. 가서 한 번 보여주고서 800? 이렇게 받는다니까. 그럼 열받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 갖고 성사될 때라도 그분한테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셔다 놓고 앉혀놓고 차도 맡드리면서 요새 돌아가는 이 흐름, 요새 부동산 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게 요새는 중요한 건지 그런 것들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쭉 전달해 줬더라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혹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더라면 그 사람이 그 800만 원 비싸다고 생각 안 했을 건데 그냥 중개만 떨렁해놓고 지금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뭐만 하는 거야? 연결만 시켜주는 말 그대로 그건 뿌르고 중개업자지. 그 이상의 실력이 없다면 그거는 800만 원 받을 값어치가 없는 거죠. 나 같아도 800만 원 안 줄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쌓아서 좀 뭔가 고객한테 플러스 되는 걸 얘기해줘야 그 사람도 800만 원 낼 수 있는 값어치가 된다고 생각할 때 800을 기꺼이 지출하는 거지. 뭐야 이거 와서 한번 보여주고서는 800 받아먹어. 그러면 그 사람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자도 뭐 해야 됩니까? 실력을 더 길러야 된다 얘기입니다. 시험만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할 때는요, 시험 붙는 거하고 실직 실무하고 따져보면 시험 붙는 건 요만큼만 공부하면 시험 붙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게 태산같이 높아이죠. 지금 그죠?
태산같이 높아 보여 지금은 시험 붙는 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실력은 요 정도만 공부하면 시험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실무하려면 얼마 공부해야 돼? 그거 몇 배 되는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요거 갖고 중개업 못하는 겁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어차피 모두 가도 설만 가면 되니까 어떻게 중개하든지 이빨만 실력만 있으면 중개업하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실제는 실력이 쌓여야 돼. 그래야지 지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는 것 되지 요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붙고 나서 그 몇 배 되는 공부를 더 하실 생각을 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지금은 요게 목표죠.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붙고 보자. 그리고 실무는요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또 재미있어. 지금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뭐 어떤 새끼가 수립하고 입안하고 결정하고 이런 골치 아픈 소리는 이제 실무에서 사라져버려.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는 어떤 게 돈이 되지? 이제 이런 거 공부하잖아. 그때는 정말로 희열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어. 건물 짓는 거 지금 모르잖아. 여기다 건물 짓는데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 아는 사람 있어요? 못하잖아. 근데 그때 가서 그런 걸 다시 공부합니다. 그럼 그게 뭐 할까? 내가 스스로 해도 좋고,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브리핑할 때 내가 그걸 들으면서 저 새끼 말이 맞느냐 틀리냐 내가 평가할 수 있고 그 정도 실력이 돼야 실제로 부동산에서 전무가 되는 거고 그 정도 실력을 쌓아야 돈이 될 수 있다라 얘기입니다. 아셨죠?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돈 되는 건 없어요. 변호사라고 돈 됩니까? 아니요. 요새 변호사들이 얼마나 차고 넘쳐.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로 가야 돼. 무허사관에서는 요거. 이번에 뭐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잘생긴 남자 변호사 있죠?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명 있어. 예, 누군가 있어. 그 텔레비전에 패널로 다 자주 나오는 애 있어. 근데 걔가 무슨 전문이냐 했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래. 걔는 이혼 전문만 하나 봐. 근데 텔레비전에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혼 전문이래. 그럼 자기 이혼하고 싶으면 누구 찾아가면 돼? 걔 찾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하나 있죠? 맨날 몇 대 몇 과실비율 따지는 사람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 있어. 한모 변호사라고 있어. 예, 그 변호사. 그 사람은 뭐의 전문가야? 교통사고 전문가야. 그러니까 그쪽에 하면 그쪽에는 위지고 터지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뭔가 내가 좀 불리한 것 같다? 그 사람 찾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자만 살아남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똑같아요. 뭐 자격증이 차고 넘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격증이 많은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격증은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똑같아요. 앞으로 갈수록은 무슨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저 전문성을 쌓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 진로가 달라진다. 아셨죠?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앉아가지고 전월세 매매만 할 때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어차피 뭐만 하면 아까 같이 한 번 보여주고 800만 원 수수료 받아먹어. 그러면서 요 포대기를 먹으면서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파트를 중개시켰어도 아파트만이 아니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걸 그분한테 쭉 설명해 주면서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그럼 그 얘기 또 뭐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 줘. 야, 들어보니까 그 중개업자 되게 똑똑하더라. 야, 그 사람하고 뭐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돈 싸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뭐 한 가지 뭐 부탁 좀 해볼까? 그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돈이 되는 거지. 그냥 800만 원 요 포대기 한번 먹고 다시는 그 사람 안 오면은 고객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그런 중개업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단 붙고 나면 다시 이 정도 공부하려는 그런 전문적인 자세를 길러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남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이제 뭐부터 해야 돼? 예,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급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잘데없는 뭐 이런 절차도 우리는 외워야 되고 이 새끼가 하는지 저 새끼가 하는지 이것도 외워야 되고 어쩔 수 없어. 시험을 붙기 위해서는 시험에 관련된 건 지금부터 해나가자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붙는다? 바로 용도 지역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냈었죠? 뭐 숙제 냈었어? 예,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용도적의 종류, 그거 좀 외워오시라 그랬었죠? 이거 못 외우면요, 수업 진도가 농지법까지도 계속 용도적 종류들이 이게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은 공법 전체를 모르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아셨죠? 꼭 암기하시라. 아직 안 외웠으면 쉬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